10년 만에 아들을 찾아온 엄마.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낡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허름한 가방을 들고 아파트 앞에 서 있다. 거지 같은 꼴로 왔네. 당장 나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한 진실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10년 만의 귀환. 비 오는 가을 저녁 한 여자가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오래된 가방을 메고 택시에서 내렸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박선미 57세. 손에 든 가방은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 비닐 가방이었다.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않게 묶여 있었다. 택시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여기 맞아요? 이 동네 집값 비싼데. 네 맞아요. 아들. 집이에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만이었다. 10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선미는 한참을 망설였다. 준호가 날 용서해 줄까?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엄마를. 10년 전 선미는 남편과의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 당시 20살이었던 아들 준호를 남겨둔 채 연락도 없이.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선미는 눈물을 닦고 초인종을 눌렀.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훤칠하게 자란 30살의 준호가 있었다. 누구? 엄마. 준호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 그리움이 동시에 스쳤다. 준호야. 나야. 10년 만에. 미안하다. 엄마. 정말 엄마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누구야?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준호의 여자친구 민지였다. 민지는 선미를 위아래로 후어봤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모습. 뭐야? 이 거지 같은 사람은? 민지야. 이분은. 설마 또 사기꾼? 준호야,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가족 사칭하는 거.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이분은 내 엄마야. 뭐? 엄마? 민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엄마 10년 전에 나갔다며? 연락도 없이?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뭐? 돈이나 뜯으러 왔나?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화를 냈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면 뭐? 10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 완전 웃기네. 저 꼴 좀 봐. 완전 노숙자 아니야? 선미는 고개를 숙였다. 민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10년 동안 도망친 비겁한 엄마였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 선미가 돌아서려는 순간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들어오세요. 준호야. 10년을 기다렸어요. 엄마가 돌아오기를. 들어오세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미도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싸늘했다. 야 김준호. 너 지금 진심이야? 저런 사람 들여보내게? 민지야, 이분은 내 엄마야. 엄마? 10년 동안 버린 엄마가 무슨 엄마야? 그냥 남이지 남. 그만해. 준호의 고함에 민지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선미를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은 깔끔했고 곳곳에 준호의 흔적이 보였다. 준호가. 이렇게 잘 컸구나. 앉으세요 엄마. 물 드릴게요. 준호가 부엌으로 가자 민지가 선미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있잖아 아줌마. 아니 할머니.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은 하지 마. 난 절대 인정 안 해. 알았지?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물을 가져왔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10년 동안. 그게 말하자면 길다. 준호야 엄마가 아팠어.
마음이. 알아요.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민지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미안하다고 다야? 10년이야, 10년.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지야. 뭐? 내가 틀렸어? 내가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알바 몇 개 하는지 내가 다 봤어. 그때 이 사람 어디 있었는데? 선미는 고개를 더 숙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말. 미안하구나, 준호야. 괜찮아요, 엄마. 이제 오셨잖아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얹혀 살 건데? 민지야. 제발 좀. 뭐? 난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돈도 없어 보이는데 누가 먹여 살려? 너? 선미가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나 며칠만 있다가 갈게. 일자리 찾아서. 일자리? 그 나이에? 뭘 하게? 민지의 비웃음에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해. 준호 때문에. 참아야 해. 결국 선미는 준호의 집에 머물게 됐다. 하지만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메뉴들이었다. 7시가 되자 준호가 나왔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준호 좋아하던 거 만들어봤다.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가 감격해하며 앉으려는데 민지가 나타났다. 뭐야? 누가 해달라고 했어? 민지야. 야, 박선미. 있잖아,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에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부엌 함부로 쓰는 거야? 미안. 하다. 그냥 준호가 좋아할까 싶어서. 좋아할까 싶어서? 웃기네. 10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야? 민지가 상 위에 미역국 그릇을 집어들었다. 이거 뭐야? 미역국? 완전 짜 보이는데? 맛있어요, 민지야. 준호가 말렸지만 민지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의외. 뭐야 이거? 완전 짜. 이걸 먹으라고? 그리고 그녀는 그릇째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당. 민지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뭐? 맛없는 건 버리는 게 당연하잖아. 야, 박선미. 요리도 못하면서 왜 설쳐? 준호 배탈 나면 어쩌려고? 죄송. 합니다.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달려들어 어머니를 감쌌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맛있어요. 고맙다, 준호야. 민지가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부터 민지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다. 야, 박선미. 화장실 청소 안 했어? 당장 해. 빨래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 설거지 대충 한 거 다 보여. 제대로 좀 해. 민지는 선미를 이름으로 부르며 반말을 했다. 마치 가정부를 대하듯. 어느 날 민지는 친구들을 집에 불렀다. 얘들아, 우리 집에 신기한 사람 있거든? 준호 엄마래. 어머, 10년 동안 도망갔던? 응. 완전 웃기지? 이제 와서 얼굴 들이밀어. 언니, 근데 저 사람 뭐해? 돈은 있어? 돈? 있을 리가. 저 꼴 좀 봐. 완전 거지잖아.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선미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참아야 해. 준호 때문에. 참아야 해. 최악의 날이 찾아왔다. 민지가 회사에서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그녀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야, 박선미. 저녁은? 준비했어요. 민지 씨가 좋아하신다던 갈비찜이랑. 갈비찜? 내가 언제 좋아한다고 했어? 준호가. 준호가? 준호가 뭘 알아? 야, 난 오늘 삼겹살 먹고 싶었다고. 민지가 갑자기 상을 엎었다. 쾅.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갈비찜, 나물밥. 선미가 4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다. 민지야, 너 미쳤어?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미친 게 아니라 화난 거야. 나 오늘 승진 떨어졌어.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게 우리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저 할망구가 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했잖아. 지금 뭐라고 했어? 할망구. 할망구라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제 와서 얹혀 사는 쓸모없는 할망구. 짝. 선미의 손이 움직였다. 하지만 민지를 때린 게 아니었다. 자신의 뺨을 때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갈게. 엄마. 준호가 달려들었지만 선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호야. 민지 씨 말이 맞다. 엄마가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럴 리 없어요. 엄마.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맞아. 쓸모없어.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짐짝이지 짐짝. 닥쳐. 준호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바로 너야, 강민지. 뭐? 너 지금 날 쫓아내는 거야? 그래. 나가. 당장.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좋아. 근데 나 나가면 너 후회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대호건설. 상관없어. 나가. 민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선미를 노려봤다. 야, 박선미.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거실에는 선미와 준호만 남았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잘 됐어요. 저 사람 본성을 일찍 알게 돼서.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민지가 나간 후 선미와 준호는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엄마,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계셨어요? 그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선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는 10년 전 모든 걸 버리고 떠난 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 그리고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다.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게 성공하면서 지점을 늘렸다. 그렇게 10년. 지금 선미는 명진유통이라는 중견 유통회사의 대표였다. 연 매출 5천억 원. 직원 500명. 하지만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준호가 날 돈 때문에 받아준 건 아닐까? 그냥 엄마로서 사랑받고 싶어. 엄마 힘드셨겠어요? 괜찮다. 이제 준호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야. 문 좀 열어줘. 나야, 민지. 준호가 인터폰으로 말했다. 민지야, 우린 끝났어. 돌아가. 제발. 5분만. 사과하고 싶어. 준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제발. 다시 기회를 줘. 나 정말 반성했어. 그때 민지의 눈이 선미에게로 향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민지가 선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미는 민지를 바라봤다. 진심일까? 아니면 일어나세요. 어머니. 준호 일은 준호가 결정할 일이에요. 민지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제발. 나 없으면 안 돼.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응, 아빠. 응. 아직이야. 아니,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어. 민지가 전화를 끊자 선미가 물었다. 아버님이세요? 네. 제 아버지 대호건설 회장이세요. 요즘 명진유통이랑 거래 추진 중이래요. 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명진유통. 자신의 회사였다. 명진유통이요? 네. 왜요? 혹시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선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대호건설. 그 회사 회장 딸이었구나. 그래서 더 오만했던 거야. 민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나 변할게. 어머니한테도 잘할게.
하지만 선미는 민지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없었다. 오직 계산만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아이는 변하지 않아. 결국 준호는 민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마지막이야, 민지야. 진짜 마지막. 고마워, 준호야. 정말 잘할게. 민지는 기뻐하며 선미에게도 밝게 웃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준호가 회사에 가고 둘만 남자 민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휴, 겨우 들어왔네. 민지 씨? 뭘 봐? 연기 잘하지? 저번엔 실수했어. 이번엔 끝까지 참을 거야. 준호랑 결혼할 때까지. 그게 무슨. 당신도 알잖아. 나는 준호가 필요해. 아니, 정확히는 준호 집안이 필요해. 우리 아버지 사업에. 선미가 물었다. 사업이요? 명진 유통이랑 거래하려면 뭔가 연줄이 필요하거든. 준호 집안이 그쪽이랑 아는 사람 있다던데? 선미는 웃음이 나왔다. 준호 집안이 명진 유통과 연줄이 있다고? 당연하지. 자신이 바로 명진 유통 대표니까. 그래서 날 이용하는 거구나. 이용? 당연하지. 아니면 당신 같은 할망구를 왜 참아? 솔직히 역겹거든. 10년 동안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엄마 행세. 민지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다. 하지만 참을 거야. 명진 유통 거래에 성사될 때까지. 그 후엔 당신을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선미는 침착하게 물었다. 명진 유통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거기 대표가 여자래. 박선미. 되게 냉정하고 까다롭다던데. 한번 거래 트면 대박이래. 선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준호 집안 연줄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할망구.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계속 하녀 노릇이나 해. 알았지?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선미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다음 날 선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 나야.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대호건설이랑 거래건 있잖아. 그거 일단 보류해. 네? 하지만 거의 성사 단계인데요. 알아.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게 있어. 며칠만 기다려줘. 알겠습니다, 사장님. 선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다. 민지. 내 진짜 모습을 준호에게 보여줘야겠어. 그날 저녁 민지의 친구들이 또 집에 왔다. 언니, 들었어? 명진 유통이랑 거래 곧 성사된대? 응. 우리 아빠가 그러시더라. 조만간 계약한대. 대박. 그럼 언니 완전 금수저네? 당연하지. 민지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선미를 가리켰다. 근데 저 할망구 좀 봐. 아직도 여기 붙어 있네. 언니 빨리 쫓아내야지. 보기 싫잖아. 곧이야. 거래 성사되면 바로 쫓아낼 거야.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선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민지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박선미 사장님 계십니까? 네? 무슨 사장님? 저는 명진유통기획실 박현수 이사입니다. 사장님께 급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명진유통? 그때 선미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당당한 자세. 박 이사 수고했어요. 서류 주세요. 네, 사장님.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저게. 무슨. 박 이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사장님, 대호건설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거래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취소해. 네? 하지만 거의 다 진행됐는데요. 상관없어. 그쪽 회장 딸이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집안이랑은 거래 안 해.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선미가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갔다.
놀랐니 민지 씨? 내가 할망구라고 부르던 사람이 바로 명진유통 대표 박선미야. 그럴 리가. 거짓말이죠? 거짓말? 박 이사 내 명함 좀 줘봐. 박 이사가 명함을 건넸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명진유통 대표이사 박선미. 이게 말도 안 돼. 민지가 주저앉았다. 10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남편 자존심 심지어 아들까지. 그래서 도망쳤지. 선미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도망만 친 건 아니야. 악착같이 일했어. 하루 18시간씩. 손이 부르트고 발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10년.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회사를 키웠어. 준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숨기셨어요? 왜 가난한 척?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선미가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확실히 봤어. 내가 돈만 보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용할 도구로만 보는 인간이라는 걸. 아니에요. 저는. 입 닥쳐. 선미의 목소리에 권위가 담겼다. 민지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할망구. 쓸모없는 짐짝. 10년 동안 도망 다닌 비겁자? 죄송해요. 나는 비겁했어. 인정해. 하지만 너처럼 타인을 짓밟으며 살지는 않았어. 그때 준호가 퇴근했다. 어머니, 박 이사님도 오셨네요.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웃으며 인사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선미가 준호에게 명함을 건넸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머니가 명진유통 대표님이세요? 미안하다 준호야. 숨겼어. 왜요? 내가 돈 때문에 날 받아줄까봐 무서웠어. 그냥 엄마로서 사랑받고 싶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는 엄마니까 좋았던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고맙다 준호야. 두 사람이 포옹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준호야. 나. 준호가 차갑게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야. 넌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지? 그건 실수였어. 실수? 일주일 동안 매일 모욕하고 음식 버리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한 게 실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나가. 뭐? 당장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민지가 울며 애원했다. 준호야. 제발.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3년 사귄 거 잊었어? 잊지 않았어. 하지만 끝이야. 준호가 문을 열었다. 나가. 민지는 마지막으로 선미를 노려봤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가난한 척하지만 않았어도. 그래. 선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가난한 척했지. 하지만 그게 내 본성을 받고 내가 날 무시한 건 내가 가난해 보여서가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돈 있으면 존중하고 없으면 무시하는.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나섰다. 좋아. 기억해둬.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쾅.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선미, 준호, 박 이사만 남았다.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 대호건설 거래 취소하시는 겁니까? 손해가 꽤 큽니다. 괜찮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선미가 준호를 바라봤다. 내 아들의 행복이지.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10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부터라도 해줄게. 어머니. 박 이사가 서류를 꺼냈다. 사장님 그리고 이건 경영권 승계 관련 서류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영권 승계요? 준호가 놀라 물었다. 응. 이제 회사를 너한테 물려줄 거야. 어머니 저는 아직.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선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봐. 내 어머니. 그리고 선미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를 용서해줘. 10년 동안 너를 버린 것. 어머니.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전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10년 동안의 그리움, 미안함, 사랑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다. 3개월 후 선미의 사무실에서 준호가 직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3분기 매출 목표는 1,200억입니다. 각 팀별로. 준호는 이제 제법 경영자다운 모습이었다. 선미는 그런 아들을 뿌듯하게 바라봤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 우리 준호 최고야.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사장님, 방문객이 있습니다. 누구? 강민지 씨라고 합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선미와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안 만나요? 돌려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그래도 한 번쯤은. 준호야. 선미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가 필요해서 온 거지 진심으로 반성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는 앞을 봐야 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선미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10년 동안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 엄마는 엄마니까요.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민지가 실망한 표정으로 빌딩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선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앞날이었다.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그 미래에는 진심과 사랑만이 있을 것이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선미 사장님은 10년 동안 도망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일하며 성공했고 떳떳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연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자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민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만 고개 숙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진짜 가족은 조건이 아닙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가난해 보였을 때도 부자였을 때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죠. 셋째,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선미는 50대에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넷째,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미는 큰 거래를 취소하면서까지 아들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조건이 아닌 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선미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